이 시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기인데 그걸 놓치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대구에서 공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5살 공부 정서라는 책을 펴내고 또 독자분들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유치원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이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도 또 비슷한 연령대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유치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도 그렇고, 유치원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에도 유치원에 갔는데 초등학교 준비라든지 한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많이 물으시고, 아이들도 집에서 공부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유치원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공부가 이 아이들한테 맞나? 라는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사교육 업체 같은 곳에서는 이때 뭐 한글을 떼야 된다, 그 다음에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빨리 공부를 해야지 학교 가서 잘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막 하고, 그러니까 엄마로서는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교사로서 그리고 이제 아동학 박사 수료까지 했던 그 연구자의 관점에서 좀 제대로 된 그 공부에 관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유치원에도 이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모들이라든지 이제 관련 교육과 관련한 전문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제 교사가 부모 입장에서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일단은 사실 발달 특성을 고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유아기 아이들은 사실 성인이 21살에서 23, 4살 되는 것까지 그 2, 3년 사이 일어나는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유치원에 처음 입학한 5살에서 6살, 7살 그 시기의 아이들은 그 한 살 그리고 뭐 한두 달 사이가 굉장히 크게 발달하는 시기라서 발달 특성을 고려한 어떤 교육이 제공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실은 사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학습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글을 뗄 수 있는가, 계산을 할 수 있는가, 영어를 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방식의 공부가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조금 힘들어도 참고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방향도 아니거든요. 초반에 너무 많이 공부에 지치고 배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식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결국 5년 후, 10년 후에 입시, 그리고 평생 이어지는 그런 어떤 학습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것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유아기라는 발달 수준에 맞는 것이 제공되는 것이 또 중요하고, 그 안에서 개별적인 특성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5살 때 한글을 아는 아이와 7살 때 한글을 알게 된 아이가 8살에서 국어 수준의 차이가 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자체가 어떤 발달이 이루어지는 속도의 개별차도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유아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커리큘럼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초등학교에 가서 해야 되는 공부들을 미리 하면 좋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가, 또 어떤 아이들은 뭐 이제 영어 유치원에 가서 학습식으로 굉장히 좀 힘들게 공부를 해도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아이들도 있죠. 개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0에 99는 그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그게 된다고 해서 다른 아이도 그게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개별차를 고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한 그런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유치원에는 교과서가 없고 진도가 없고 그다음 정해진 수업 시간이 없고, 그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발달에서의 고유성이나 개별성 같은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물론 전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학생 시절에 크게 공부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일단 배우고 그걸 익히는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하진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학습에 많이 노출된 친구들이 일단 해보지도 않고 뭔가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 싫고 힘든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학창시절은 조금 놀라웠고, 저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하루에 10시간씩 버틸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 그런데 대학을 가고 나니까
이제 어쨌든 서울대는 공부를 나름대로 했던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공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모인 친구들을 보니 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전에 어떤 학습의 양이나 학습의 속도나 이런 것보다는 공부하는 것이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가 되게 공통적으로 같더라고요. 일찍 공부를 시작한 친구도 늦게 시작한 친구도 배우는 건 나름 즐겁고 해볼 만하고 안 되는 걸 다시 시도했을 때의 즐거움, 성취가 아주 좋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공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언제 처음 가지기 시작할까, 이걸 이제 되짚어 본 거죠. 제가 학생 때는 초등학교 그래도 한 저학년, 중학년 정도 이제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서 학습지를 하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그 시기쯤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근데 지금 아이들은 그걸 언제 시작하느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유치원인 거죠. 집에서 학습지를 하거나 패드를 하거나 라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접하다 보니 그때 패드를 해도 이거 되게 재밌고 즐겁구나, 배우는 게 좋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굉장히 잘 맞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공부라는 것에 대한 첫 단추, 공부 정서라는 것이 그렇게 끼워지게 되는 현실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 정말 많은 것들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시기인데 그걸 놓치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뭔가를 이 시기에 이걸 가르쳐 줘야겠다, 배워야겠다라고 하면 반감이 크게 일어날 것을 알고, 또 저희 아이들은 어쨌든 제가 엄마니까 각자의 성향들을 또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제가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면 자, 우리 이거 해보자, 또는 이 책을 엄마랑 같이 봐보자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주변에 둬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냥 집안에서 뭔가 이렇게 자기 놀이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야, 네가 원해서 그 책을 고른 거야, 네가 원해서 그 활동을 하게 된 거야 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약간 유도를 해요. 엄마 입장에서는 사실 아이들이 지금 시기에 꼭 배웠으면 하는 게 없을 순 없거든요. 엄마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되는데 그건 근데 엄마 생각이고 아이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결정을 했다라고 느낄 수 있게 좀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가 가르치는 역할 할 수 있게끔 좀 많이 의도적으로 지지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유치원에서 뭔가를 배워와서 엄마 뭐 독도의 날이 언젠지 알아? 라든지 뭐 독도에 무슨 섬이 있는지 알아? 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알고 있지만, 유치원에서 저도 아이들 알려주고 있지만 뭐였더라? 잘 생각이 안 나, 알았는데 까먹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가르치는 것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부여해주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는 진짜 공부를 별로 안 했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알려주면서 자기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자기도 놓치는 뭔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잘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런 부분도 같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좀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